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빠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노트라이 vs 노보스의 싸움이 2년 반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두 분 다 전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노 사장님이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정배우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팩트 위주로, 증거 위주로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 좀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3자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사건 이야기하기 전에 며칠 전 데저트 이글님하고 노 사장님이 전쟁이 조금 있었죠. 협박을 했냐 안 했냐로 잠깐 문제가 있었는데 데저트님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시고 안 했다는 주장이시고. 아니 남자끼리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걸 갖고 자꾸 그러니까 협박은 아니다. 그렇죠. 남자끼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끝나고 나서도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미안하다 이미 다 끝났는데 계속 협박이라고. 나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냐. 데저트 이글이 자기가 편파적으로 진행한 걸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남자끼리 그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죠. 전날 밤에 전화해서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나는 화가 나서 한 얘기고 끝이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회자가 몰래 녹취해서 그걸 갖다 방송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편파 인정했고 편파를 인정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데저트 이글이 뭔가 안 풀렸는지 내가 뭐 그걸 없다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저트 이글님하고 방송하기 전에 녹음 파일을 받고 전화 통화를 했고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거 진짜 경기권에 두목이 왔어 오늘. 네네. 내일 가갖고 다 죽여버린 데 가서 그거 진짜.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 드린 거죠. 방송 잘못하면 네가 죽고. 그래서 제가 되게 너무 조심스럽고. 진짜 방송 잘못하면 나는 네가 하는지 몰랐는데 너 하면 너 잘못하면 너 죽어. 네가 하면 너 죽어. 계속 너 죽어 상기라 이런 말씀 반복하시는데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형 앞에 쭉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가짜로 방송을 만들고 어그로를 끌면 누가 됐든 간에 용서하지 않겠다. 걱정하는 건가요? 네, 나는 상길이한테 상길아 그런 방송 왜 하냐. 그러다 죽는다. 아니 형 동생끼리 이런 말 못해요. 아 진짜 죽을까봐 걱정해주는? 걱정도 되고. 근데 솔직히 진짜 오겠냐고.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 갖고 이게 마치 협박. 근데 왜 오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니 뭐 상길이 죽었어요? 안 죽였죠. 네. 근데 봐봐 아까 상길이가 며칠 전에 자기가 편파 방송하는 걸 인정했잖아요. 네. 나랑 통화할 때도 편파적으로 할 거라는 걸 얘가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결과는 자기가 편파적으로 진행한 걸 인정했잖아. 왜 사회자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냐. 나는 사건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알겠습니다. 2분 정도 되니까 좀만 더 들어볼게요. 너 죽어 진짜. 네가 죽어. 새벽 2시에 술 마신 상태였다. 네, 근데 집에 들어가고 있을 때 상길이가 전화가 온 거죠. 새벽에. 아하, 조금 화나 있었다라는. 나도 하나 있었죠. 경제적으로 회장들도 많아. 네. 너 방송하면 너 진짜 죽어. 또 붙이는 거 같은데? 방송을 하잖아. 네가 죽는다. 이천 너 진짜 죽어. 내 팬들은 보통 팬들이 아니야. 너 이거 방송하면 너 진짜 너 죽어 상기라. 결론이 안 나왔는데. 이건 네 판단에서 너 방송하면 너 죽어. 나는 불보도 뻔하다. 너 이 방송하면 너 죽어. 진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정우에는 팩트 까면 얘는 죽어. 얘는 회사 먹으려고 한 애가 맞고 내가 지금 팩트를 하나도 안 깠거든 일부러. 얘가 나이가 어리고 나는 그냥 무트라인 내가 최대 주주인데 나는 내 집은 윤성우 다 줄 거야. 그냥 공짜로 줄 거야 내 집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얘 죽어 진짜. 공짜로 줄 거예요? 뭐 직원 공짜로? 초지일관 나의 주장이 그때부터 나는 똑같았어. 왜냐면 윤석열 씨랑 주고받은 카톡에도 내가 다 주겠다는 말이 있고. 근데 공짜로 주겠다고 지분을 얘기를 했는데 왜? 주주총회에서 녹취도 있어. 근데 왜 지분을 뺏겼다 이런 식으로 말씀? 원래 나는 내가 작업당하고 있는 걸 모를 때잖아. 나는 정말 다 주고 윤석노가 나한테 했던 약속 이행을 받는 줄 알았죠. 주식 대금이라든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비용이라든가. 나는 그 약속이 이행될 거로 알고 다 주고 아름답게 끝나고 모트라인을 나는 보호하려고 했죠. 나는 저 때부터 주장이 똑같아요. 나 강하니까 나한테 붙으면 너한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나의 영향력으로 너를 포섭하고 싶지는 않고 사실 내가 무트라인보다 더 세거든. 내 권위로 너를 포섭하고 싶진 않아. 나한테 붙을 필요는 없어. 근데 너 혼자 방송을 중립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붙거나 얘한테 붙으면 넌 죽어. 툭툭 보내갖고 무트라인 사무소다 뒤지고 없는다는 조직도 있고 지금 그러는데 너 방송하면 내가 봤을 때 너 죽어 진짜. 죽어라는 말을 한 30분 정도 하셨는데 진짜로 나는 저런 전화를 받았어요. 내 주변 팬들한테. 상길님한테 이런 소리 하면은 협박 아닌가요? 협박 아니라면서. 내가 주신다고 안 했잖아요. 형님이 말을 하셨잖아요 형님. 아니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형동생 사이에 나는 너를 포섭할 이유가 없다. 포섭하려고도 안 할 거다. 근데 이미 편파적으로 가겠다는 뉘앙스가 오니까 그래서 협박을 하신 건가요? 내가 협박한 게 아니잖아. 왜 자꾸 나보고 협박을 했다. 형님이 협박이죠. 사람들이 전화 통화에서. 그렇게 전화가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거를 왜 전해줘요 형님? 열받으니까 형동생 사이에 편파적으로 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니까 열받잖아요. 이거는 사실 노 사장님의 주장이고 노 사장님의 생각이고 당사자가 데저트님이잖아요. 데저트님이 협박이라고 느꼈고 모욕으로 느꼈고 이게 기분이 나쁘면 이게 협박이고 잘못을 하신 거예요. 내가 라이브 했을 때 사과했잖아. 라이브 할 때 상길이한테 그 라이브 생방송에서 사과했어요. 라이브 할 때 사과했는데 왜 며칠 전에 제 방송 인터뷰에서는 안 그랬어요? 아니
아니 나보고 협박한 걸 사과하라고 하니까 네가 그렇게 느낀 거는 내가 미안하다 하고 아니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협박이 맞냐 아니냐인데 협박 맞아 보이거든요. 나는 아니. 형 동생 사이에 내가 화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던 얘기였어요. 근데 형 동생 사이에서 그 동생이 기분이 나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과했잖아. 편파적으로 방송한 거 왜 사과 안 해? 데저트 이글은 이렇게 큰 방송이고 큰 사건인데 한 사람의 인생이 묻힐 수도 있는 큰 사건인데 자기 입으로 편파적으로 진행한 걸 인정했잖아. 당했던 나는 어땠을까요? 수십만 명이 보는 영상에서 편파적으로 진행해서 한 사람을 묻었어. 사과 안 해서. 전화 하나 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면서 남의 인생 찌그러뜨려 놓은 건 사과 안 하지. 상계님 때문에 인생이 찌그러터리. 아유 그리고 방송해갖고 그렇게 됐잖아요. 2년 동안 사기꾼으로 살았잖아.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주장에 대한 상길님의 의견을 전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길님. 네, 방송 보고 있습니다. 아하 2분짜리 영상 보내주신 거 중립적으로 봤을 때 협박 맞는 거 같거든요. 근데 형 동생 사이에서 한 언행이기 때문에 협박은 아니다라는. 형 동생 사이끼리 죽인다고 조직폭력 내보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노사장이 편파방송 언급을 했는데 저는 저런 협박을 듣고도 발언권을 주는 방송을 해줬어요. 자기가 방송해달라고 했죠. 자격은 저한테 만들어준 겁니다. 본인이 오프라인과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협박했다가 저는 지금 너무 저런 협박을 듣고도 굴하지 않고 방송한 거에 정말 깊은 자부심 느끼고 있어요. 저런 거에 굴복했으면 오프라인은 아무것도 말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의 권위, 본인의 위치로 저렇게 포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저 뭐 발언법으로 들렸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사과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지금 여론을 보세요. 편집했다 짜집기 할 건데 풀버전 올릴 겁니다. 제대로 제 눈앞에서 눈알 똑똑히 보고 사과하시면은 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 방송에서 앞으로 제 이름 언급하지 마세요. 더러운 입으로 제 이름 언급도 하지 마세요. 언급 안 하면은 저도 안 건드려요. 제가 경고했죠. 저는 공포감을 느꼈고 협박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공개한 이유는 저는 이거 계속 묻어가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가족들도 걱정할까봐. 근데 계속 말 바꾸니까 제가 빡쳐서 저도 화가 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공개한 거예요. 협박한 게 진짜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노사장님이. 아무도 상길이한테 전화해서 죽인다고 협박한 사람은 없었고요. 말하고 있는 당신이 했잖아요 지금. 노사장 지금 노리고 조폭 보내서 모트라인 사무실 뒤집어 엎는다는 조직도 있고, 조폭 얘기 조직 얘기 뭡니까 형님? 이거 협박 아닙니까? 누가 갔어요? 이거를 왜 형님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행복고 형동생 사이에 편파방송 하겠다고 하니까 얘기한 거죠. 저거에 대해서 내가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원하시는데 라이브를 할 때 사과를 했다니까요. 이 부분에서 또 언쟁이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협박을 느꼈다니까 그건 내가 사과했는데 내가 협박한 거를 사과하라니까 나는 그건 진짜 아니다. 사람의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느꼈다면 사과할 게가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 이게 맞는 거지. 사람이 이런 사리분별도 안 됩니까? 그러면은 데저트 이글이 노 사장님 말 끊지 말고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공정한 방송 해줬고 잘했다고 해놓고서 뒤끝이 더럽게 왜 앞뒤 뒤집히듯이 갑자기 몇 년 뒤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방송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때 뒤풀이 때 맥주 먹을 때 그랬잖아요. 사과할 거면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하십시오. 편파방송 한 거에 대한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나도 한다 그러세요. 시끄럽습니다. 네, 사회협박 받은 아하. 사람한테 방송을 해준 것 자체로 고맙게 여기시고, 전 편파 방송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마워하십시오. 이렇게 너를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이걸 용서해주고 나한테 발언권을 줘서 고맙다. 이렇게 먼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좀 먼저 해달라는 입장이신데, 나는 몇 번 했잖아요. 편파 방송에 대해서 사과를 진심 어리게 하면은 본인도 하겠다. 자기는 편파방송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해놓고 자기는 사과 안 한대죠. 자기가 인정한 것도 사과를 안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2분짜리 영상 죽어 조폭 얘기 나오고 요거 따집기가 아닌 거는 인정하죠. 전체 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거는 맞으니까. 맞으니까 그때 사과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2년 반 동안 둘이 싸우는 건지, 왜 결론이 안 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 싸우게 됐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성공님 생각부터 들어볼게요. 왜 2년 반 동안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사실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 하나예요. 둘이 싸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싸움은 싸울 만한 애들끼리 만나서 비슷한 종류의 잘못을 하고 똑같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싸움이라는 그 단어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쭉 지켜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2017년 12월에 모든 직원 열심히 일하다가 회사에 한 명밖에 없는 1인 출연자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바람에 다 같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런 피해자고, 노은규 씨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또 아프리카TV 방송에서 노사장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그 팬덤이 있는 이상 어디서 방송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나가서 결국에는 쫓겨났다. 빚을 하나도 못 갚았어.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 제가 나를 담그려고 그래. 경찰이랑 짬짬이 했어. 이런 억울한
구로들이 계속 나오면 저는 마지못해 또 나가서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노원규 씨한테 돈 많이 줬습니다.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담근 거 아닙니다. 저 사기친 적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해왔단 말이죠. 최근에 와서 노정로만 보신 분들은 사실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결국에 노정로도 이제는 내가 직접 입 아프게 시간 벌어가면서 해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한 거짓말이 그냥 반박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렇게 하고 그냥 일에 집중하는 것 뿐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원규 씨가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먼저 노원규 씨를 친 게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길어졌는데 싸움이라고 표현하시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 사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시작이 거짓말로 시작돼서 노 사장을 사기꾼 쓰레기로 만들어놨고 모든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판단을 근거로 팩트를 확인하자라는 자리. 윤석노 씨의 저 말은 이미 수차례 들어봤는데 그랬다라면 적어도 사법기관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는 여기서 윤석노 씨예요. 원고 윤석노 씨의 주장을 사법기관이 받아주지 않겠다는 초유의 판결문이 나와요. 지금 윤석노 씨의 말이 맞다면 그런 판결문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노 씨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그 당시에 모트라인을 노 사장이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팩트체크하고자 정 배우님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나갔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 이어지는 얘기니까. 노 사장님이 모트라인을 나가게 되면서 두 분 싸움이 시작됐죠. 노 사장님 왜 나간 겁니까? 2017년도 가을에 사건이 있었죠. 가지급 관련돼서 내가 이제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고 5대5로 지분을 맞추면서 내 지분을 증자로 가져가고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1기 법인의 채권자인 이땡땡 씨한테 윤석노 씨가 찾아가서 차용 대금을 빨리 회수를 시켜라. 노 사장한테 압박을 가하라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압수수색 관련한 이 문제는 아마 좀 심도 깊게 다뤄지겠지만 경기경찰청에 영상이 제보가 되고 11월달 내가 근무하던 시절에 취재가 시작됐고 구글에 뉴스 치면 나오듯이 11월 16일 내사 사건 중이라고 이미 나오잖아요. 이게 남포군전. 남포군전 사건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왔는데 그 당시엔 내가 뭐 증거자료가 별로 없으니까 주장을 잘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증거자료가 확보가 됐고 내가 뛰쳐나갔다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살기 위해 나왔거든요. 투자 사기가 있었다. 사실 투자 사기도 없었죠. 데저트 이글하고 방송할 때는 마치 노 사장이 투자 사기를 치고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자기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초유의 판결, 2심에서 또 기각, 대법원까지 가서도 또 기각. 그러면 만약에 윤석노 씨가 정말로 자기가 피해당한 게 있고 내가 모트라인을 뛰쳐나가서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면 우리나라 사법기관인 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서 저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윤석노 씨가 데저트 이글과 저렇게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또는 모트라인 사이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일일이 수많은 것들을 다 증거로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노 사장이 적어도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처음에 느꼈을 수는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저런 판결문이 나오고 증거들이 밝혀졌으면 사과를 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한테 피해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일체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짜집기 영상,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노정로 영상,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런 판결문이 나왔는데 왜 아무런 액션이 없냐 이거죠. 이건 수사 진행 과정이 아니잖아요. 끝난 사건이라는, 노 사장이 사기꾼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가 아니라 주장 자체를 받아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복구가 없죠.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 시점 자체가 어그러져 있다는 거를 얼마든지 캐치하실 수 있는데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잠깐 뭐 번외 얘기인데 제가 원래 합동방송을 절대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정배우가 끼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포인트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노원규 씨가 2018년 1월까지도 윤석노가 나를 남포군전으로 담궜다라는 거는 자기는 2018년 1월까지도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노원규 씨가 나간 건 2017년 12월이에요. 시점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근데 방금도 얘기하죠. 자기는 작업당에서 도망치듯이 나갔다고. 지금 제가 카톡으로 영상 하나 보내놨거든요. 짧으니까 좀 틀어주시겠어요? 다른 회사를 나온 이유가 구속될 뻔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죠? 저는 지금 그 회사에 있으면 구속이에요. 2018년 1월달부터 이제 경기경찰청에서 나한테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찔른 거라고 의심을 안 했어요. 이게 짜집기인가요? 엄청난 3D 기술을 동원해서 없는 얘기를 지금 만들어낸 것 같나요? 그냥 있던 사실 두 개 붙여놓은 거예요. 상반되는 내용을. 지금도 보면 2018년 1월까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을 가지고 2017년 12월에 나갔다는 거냐고 도대체. 아니 시점 자체가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포군전 영상 잠깐 보시죠.
다른 차량들 사이를 오가며 질주합니다. 다른 차량 옆을 스치듯 난폭 운전 영상을 노사장님을 담그려고 찔렀다 그런 주장이신데 윤석열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노무현 회사를 나간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말하든.